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콩뿐만 아니라 전작물 대부분에 걸쳐서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여기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론 교육 지금 재배 기술이랑 병해충, 품종 뭐 이렇게 좀 세 단락으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작년에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서 교육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게, 제 교육을 들으면 이제 기존에 콩을 재배하셨던 분들도 좀 더, 만약에 단수가 300평에 뭐 300kg, 350kg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재배 관리를 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작년에 교육 받으신 분 있을까요? 작년에 교육 받고 나서 재작년에 보면은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전략작물 직불제 때문에 농콩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3년도에 강수량이 평년 대비 거의 30년 만에 한 500mm에서 1000mm 정도 6월 달에서 8월 달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습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습해에 진짜 주의해가지고 좀 재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어떻게 비가 갑자기 많이 안 내려버려가지고 아마 밭재배 하셨던 분들은 한발 피해 굉장히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에 비가 원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콩 재배할 때는 재식할 때 포장에 수분이 있냐 없냐, 밭 작업이 용이하냐 아니하냐,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에 습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가지고 파종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농가들이. 원래 보통은 이모작 기준에 6월 20일, 그러니까 15일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에 하면은 수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했는데, 보통 파종 시기를 계속 늦추다 보니까 그때 비가 많이 내려버리면 농작업을 못하니까 6월 5일 망종 전에 이미 파종을 한 농가가 한 50%가 넘었어요, 김제 쪽에. 그래가지고 결국에 파종 시기를 빨리 해버리면 적심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은 나중에 생육이 도장해버려가지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심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심은 농가들에서 결국에는 8월 달에 폭염 때문에 개화 시기에 임실률이 떨어져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던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제 교육이 뭐 100% 다 담고 있다고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교육을 듣고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조금 미리 어떻게 해야 될까, 파종 시기는 언젠가, 요거를 미리 한번 설계를 해보고, 그리고 토양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미리미리 하고 좀 더 콩 재배를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300kg 먹을 거를 뭐 270에서 덜 먹거나 뭐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콩 관련 과제를 한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두 6종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지작물은 땅콩, 참깨, 들깨 제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류, 고구마, 감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물 관련해서 식량작물은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혹시 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이모작 하게 되면은, 콩뿐만 아니라 동작물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동계작물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목도 재배 기술은 제가 뭐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뭐 잘한다고는 자부할 수 없겠지만, 두루두루 다른 작목도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에서는 재배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재배 관리를 잘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생산량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많이 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용이하게 해서
콩의 생육에 좀 이로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콩에 자주 발생하는 병해충이 있습니다. 이 병해충에 대해서 좀 사진과 어떤 병해충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병해충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은 뭐 또 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병징이 나타나고 나서 그거를 병을 뿌려버리면은 이미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세균성이냐 진균성이냐에 따라서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병이 있나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콩이 계속해서 발전돼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계화 적응성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콩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콩을 선택해가지고 영동 지역에 어떤 콩을 심어야 될까, 이거를 한번 콩 품종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품종적으로 나 이 콩 계속 심고 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5년 동안 같은 품종 심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종자갱신 3년 만에 한 번씩 꼭 해주시라고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그런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종자의 수명적인 측면,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제가 강의 속에 다 넣어놔가지고 아무튼 품종적인 면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3단락 끝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배 기술이 좀 방대해서 재배 기술 이야기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엮어가지고 이제 좀 첫 번째 강의하고 좀 쉬는 시간 갖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콩은 이제 그 동양의 모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산지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저 만주 쪽에 보면은 돌콩이나 약콩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시 콩들이 굉장히 유전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야생종이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재배할 수 있는 이제 그 소이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요 재배종의 콩까지 저희가 이제 그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지금 이제 위쪽 지역에서 아래쪽 지역으로 기원전 1500에서 2000년 정도에 들어와서 재배가 그때부터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콩 알꼭지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콩 이게 좀 원론적인 내용과 이제 산업 현황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 담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22년도 통계청 자료인데, 최근에 계속 정책적으로 콩이랑 이제 밀, 이제 밭작물 중에서는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 해가지고 재배 면적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직불금이나 이런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 이제 거의 7만까지 전체적인 면적을 보시면은 그 정도까지 콩 재배 면적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 논재배 면적이 최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수입 콩 중에 사료용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료용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금 보시면은 가공용 채유, 뭐 식용 태두, 뭐 이런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급률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도 한 30%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밥 소비량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저도 젊은 세대 축에 속하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한 끼 정도 이제 밥을 해 먹거나 혹시 안 해 먹더라도 이제 외식을 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콩은 가공용으로 굉장히 특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쌀 이제 소비량은 조금씩 감소하더라도 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으로 22년도 그전에는 논타작물 지원 해가지고 논재배 이제 결국엔 쌀 때문인데
논재배 밭작물을 계속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토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벼를 재배 안 하더라도 그 토양의 성분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저희가 그 농업 강국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이제 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22년도에 도입되고 이후에 이제 작년에 옥수수랑 뭐 두류 콩뿐만 아니라 판 녹두 여기까지 확대가 됐고요. 올해는 깨류랑 이제 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헥타당 50만 원씩 줬는데 올해는 이제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불제 도입까지 정책적으로 지금 콩 재배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측면이다. 그래서 이제 콩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북부지방이 기원이고요. 그리고 야생종 돌콩에서 유래됐다. 재배 지역은 지금 그 기원지는 저희가 동북아라고 볼 수 있는데 주산지라고 보면은 저희가 미국, 브라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해 옵니다. 그쪽에 지금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생육 저온이 25도에서 30도면은 지금 저희가 38선 위도 그쪽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중위도 쪽에서 굉장히 재배가 잘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후에 굉장히 맞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육 특성으로 보면은 조생종과 만생종이 있는데, 조생종은 이제 생육 기간이 짧아가지고 보통 보시면 저희가 동계작물이랑 콩이랑 같이 하려고 보면은 10월달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10월 중순에 성숙기가 잡힌다고 보더라도 그게 콩이 말라가지고 그 클라스 콤바인이든 탈곡기에 들어갔을 때 깨지지 않는 수분 함량을 가지려면은 결국엔 10월 말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요즘에는 단기성 콩이라고 조생종 콩이 나와서 그 9월 말에 성숙기가 오고 10월 상중순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콩을 올콩 옛날부터 조생종이라고 하고 있고, 만생종은 저희가 보통 6월 달에 파종해서 10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말에 수확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콩 같은 경우는 단작 기준에서는 5월 달에 파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논이용 효율을 높여가지고 수익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모작 기준으로 보면은 6월 달에 파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확은 이제 10월에서 1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콩이 유묘기 때 이제 습해 피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콩이 요수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콩 알곡이 뭐 만약에 40g 40g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의 2배, 3배 가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콩을 심고 나서 포장에 수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수분이 너무 많아버리면 불어가지고 이게 잇모율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균일하지 않아진다. 그래서 포장에 수분이 어느 정도 굉장히 적당히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튼 요수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가뭄시 수분 감소율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보면은 개화기가 보통 7월 말에서 8월 상순으로 보면은 아마 영동 지방도 지금 여기도 그때쯤에 굉장히 더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개화기에 폭염 때문에 보통은 이제 평균 온도 30도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온도에 따라서 임실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은 쭉쟁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형성되다 만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콩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녹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냐면은 콩알을 계속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콩알은 이제 제대로 성숙하지 않았고 그럼 이파리만 계속 무성해지는 특성도 굉장히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뭄에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물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적정 3도는 6.5에서 7 정도, 그리고 염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니까 간척지 재배나 이런 거는 없지만 뭐 전북이나 충남 이쪽으로는 이제
간척지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재배할 때는 염재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일평균 온도의 20도씨 이하, 30도씨 이상의 생육 감소 이렇게 써 있는데 개화기 때 아마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한 수량 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6월 하순에 파종하고 10월 상순까지 이제 수확하는 이제 콩의 일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콩의 생육 기간은 보통 120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품종적인 특성이나 이런 아니면은 그 포장의 기상이나 이런 특성에 따라서 뭐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고 보통은 120일로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파종하면은 발화하고 유묘기를 거쳐서 보통 신장을 할 때 영양생장기라고 합니다. 영양생장기 거쳐서 7월 말에서 8월 상순에 개화를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2주 안에 꼬투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때부터 착혁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물 관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수로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수로 들고 물을 그냥 그 배수로 고래 4분의 3 정도 채워주고 하면은 굉장히 수량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된다 해서 작년에도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착격기를 지나서 9월 달에 등숙기에도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는 이제 뒤에 보면은 병해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병해충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부터는 꼬투리에 가해하는 진균성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방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9월 좀 지나서 9월 말쯤부터 이제 변색이 돼서 조금 지나면 저런 식으로 이파리 떨어지고 콩대만 남게 되는 그런 콩의 일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포장을 형성하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재배 관리를 하고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그 차례로 제가 슬라이드를 설정해 놨습니다. 해서 이제 보통 저도 지금 그 전북농업기술원 안쪽에 포장이 한 5,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지금 김제 새만금 쪽에 저희 현장 실증 같이 하시는 농가가 10만 평 정도 그 정도 콩 하고 계시고 이제 서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기계 관리 다 하고 파종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측면도 조금 제가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 이제 선배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해서 경운의 효과를 보시면은 보통 뭐 친환경 재배 하신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땅을 깨가지고 그걸 재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파종하기 쉽게 농작업하기 쉽게 그걸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2는 이제 기경지와 개간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12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실정이 있고 기경지는 이제 저희가 표준 12량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 인상 칼리를 저희가 작물의 비료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NPK라고 해서 이제 콩 같은 경우는 표준 12량이 질소 3, 인산 3, 그리고 칼리 3.2로 지금 재배 매뉴얼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이제 기비로 사용하긴 하고 보통 이제 벼처럼 뭐 수거름을 주거나 이삭거름 주거나 해서 그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알곡이 생길 때 그때 질소비나 아니면 칼리비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해주게 되면 수량성은 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량 기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은 이제 뭐 시바르가 이제 저희가 1헥타에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300평 기준인데 1톤 정도 넣는다고 보시고 그리고 뭐 아까 저기 그 토양 검증 말씀하셨는데 이제 pH가 좀 콩 같은 경우에 약산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양 검정을 이제 시료를 농작업을 하기 전에 토양을 뜹니다. 해가지고 토양 떠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이제 토양
의뢰를 하면은 진단서가 나오거든요. 그쪽에 pH가 뭐 7 이상이다, 뭐 5점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pH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데, 그 처방을 보시고 아까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약산성 기준의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토양이 좀 너무 산성 쪽으로 있다 그러면 석회를 시용해 가지고 중성 쪽으로 끌어올려 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토양에는 이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필수 원소를 콩이든 작물이든 무조건 필요한 원소를, 필수 원소를 1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16개 중에 이제 산소, 탄소, 수소는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가지는 땅 속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 작물이 특히나 많이 사용을 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비료의 3요소를 질소인 칼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인 칼륨 같은 경우에는 작물 표준시비법에 보면 어떤 작물이든 이만큼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제 작물이 크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필수 원소들이 제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NPK라고 하는데 이걸 질소의 3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비량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비량이 만약에 콩 같은 경우에는 3에 3.2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제 NPK 요소 46%다. 그러면은 저기 있는 이제 계산법으로 해서 이 20kg 포대 안에 이제 0.46%가 질소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3kg에서 저 비율을 나눠가지고 얼마만큼 파종을 해야 될까, 이제 시비를 해야 될까, 그 기준으로 측정 시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토양을 떠가지고 토양 처방을 받고 질소, 인산, 칼리 비율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요소, 뭐 인산, 칼리를 따로따로 구입해가지고 그 측정 시비에 맞게끔 시비를 해주겠다라고 보면은 이런 계산법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크게 뭐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다. 그럼 저도 솔직히 복합비료 사가지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뭐 시바르당 300평당 2포 정도 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그림이 깨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뿌려주셔도,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는 질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알거름, 수거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소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콩은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질소분의 성분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복합비료로 뿌려줄 수 있는 질소량으로도 충분히 생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장을 형성하고 파종 시기가 되면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파종 시기는 보통 6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6월 시기 안쪽에서는 저희가 파종 시기별로 논재배든 밭재배든 제가 지금 콩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벼와 밀을 했는데, 파종 시기 6월 안에서는 사실은 언제 파종하든 기상 상황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6월 상순에 파종 시기가 딱 맞다 해서 뭐 기상이 진짜 좋고 포장에 수분이 완전 적절하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파종하는 게 좋고, 근데 이 시기가 안 돼가지고 6월 하순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으면은 6월 안쪽에 파종하면은 수량성에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뒤쪽에는 설명드릴 거지만 7월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제 영동도 중부지방 좀 아래쪽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또 산지가 또 있고 해서 아마 습기 뒤쪽으로 가면은 안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이제 넘어가서 제가 수량성을 떠보니까 거의 보통 10에서 20%는 수량 감소가 있었더라 해서 꼭 6월 안쪽에는 파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심는 간격은 저희가 표준 간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콩 역사를 보면은 뭐 6.25 이전부터 계속 연구 사업을 해왔는데 보니까 뭐 50cm로 줄여가지고 재식 밀도를 높이면은 수량성이 더 증가하지 않냐. 그렇지 않고 60에서 70 정도에서 앞뒤 주간이 10에서 20 정도 한 구에 두 알씩 딱 심었을 때 수량성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안 돼서 좀 널찍이 심고 싶다 그러면은 좀 콩 알곡을 좀 높여가지고 개체수를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심는 간격을 좀 표준으로 두고 재배하시면은 수량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종 시기가 좀 늦춰졌다 그러면은 재식 밀도를 높여가지고 생육을 좀 촉진시켜서 수량성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 해서 아무튼 표준 간격은 요게 지금 좌우 60에서 70 그리고 앞뒤 10에서 20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종 깊이는 이제 포장 상황을 보고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은 좀 깊이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굉장히 아래로 빠져 있기 때문에 표면 장력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려면은 수분이 굉장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면은 좀 깊게 심고 너무 습하다 그러면 좀 얕게 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하다 그러면은 이제 엄지손가락이라고 보는데 이제 엄지손가락 깊이 정도로 이제 3에서 5cm 정도로 파종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종 방법은 이제 뭐 경운, 무경운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놨는데 여러 가지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화산회토라고 그 이제 물 빠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뭐 보리 산파하는 식으로 산파해 놓고 골만 배수골만 따줘도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물콩 같은 경우에는 발화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물 빠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보면 70%가 나물콩의 주산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무경운법도 있고 경운법도 있다. 이거는 이제 김제 쪽이랑 요 아래쪽에 저기 남원 쪽 저희 전북 지역에서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좀 옛날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여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김제 쪽은 이제 그 2조 두두둑의 4조로 해가지고 쭉 해서 장목반들이 이제 여기 끝나면 거의 뭐 일주일에 동작물 수확하고 하작물 쭉 들어갑니다. 콩이 거의 저쪽에 이제 11,000헥타 정도 작년에 채식했다고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배하는 방법들이 기계화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에 이제 밭재배를 하는데 보통 밭재배는 이제 경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는 뭐 밭이 경사가 지면은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밭 작업을 하기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해서 요 이제 승용식이나 뭐 이렇게 뭐 밀고 편리하게 나와 있는 어떤 파종 방법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또 파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파종 간격, 표준 파종 간격을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두 줄 재배를 하든 한 줄 재배를 하든 이제 파종 간격이 조당 간격은 뭐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주당 앞뒤 간격은 2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포장인데 저희가 이제 그 파란색 비닐을 굉장히 많이 꽂아둔 이유가 이게 그 사람이 뭐 비 오는 날에 가서 우산 쓴 것도 걔네가 보고 나서 아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허수아비에 우산 씌워놓고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학습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또 얘네가 와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거기 아래에서 이제 그늘에서 이제 먹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피에 관련해서도 연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천연물을 이용해서 좀 깊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싹이 났는데도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육묘 이식 재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육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종치기에 그 밭이나 논이 파종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육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보통은 18일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되면은 얘네가 그 안쪽에서 그 복사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서 도장을 내버리기 때문에 보통 2주에서 이제 3주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때까지 이제 길러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승용식에 그 육묘 삽식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식은 20일에서 25일 정도로 보고 있긴 써놓긴 했는데도 제가 해보니까 18일 이상 지나가면은 그 배축 길이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지고 18일 이전에 파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한번 쳐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정상 육묘 이식으로 보면은 여기가 떡잎절이고 그 이후에 자역절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배축이 나오면서 얘네가 떡잎을 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엽절이 나오는데, 여기 아래쪽에 잘라보고 여기 아래쪽에도 잘라보고 그렇게 심어봤는데, 지금 초생엽절, 그러니까 자엽절 위쪽을 한번 커팅하고 나갔던 게 수량성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자료 있으시니까 만약에 육묘 해가지고 이렇게 밭에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파재배 제주도 보시면은 여기는 뭐 배수골 낼 필요도 없이 그냥 쫙 뿌려놓고 건노타리 치면은 그래도 잘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김제 쪽에 논인데, 그 논에 지금 산파재배 했는데 완전 생육이 불량하죠. 그래서 평야부 이쪽이나 뭐 영농군도 만약에 논재배를 하게 된다고 보면은 무조건 줄재배하고 배수골을 깊게 파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년도, 14년도 된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때 처음에 시초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장류콩을 주로 이제 수매를 하니까 장류콩을 계속 심어보고 전시포를 계속 운영해 보니 이제 딱 6월달 이후에 7월달 넘어가면 수량성이 20% 정도 감소되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안쪽에는 파종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5월 달에 파종하면 그럼 수량 증가하냐? 수량 증가합니다.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절기상 보면은 저희 나라는 태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육이 너무 지나쳐 버려가지고 무조건 개화기 이전에 절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 이전 일주일 전에 절식을 해줘야 되는데, 적심을 그때 해줘야 되는 이유는 개화기 할 때 얘네들이 그 이파리가 감응을 합니다. 감응을 하고 일주일 안에 얘네가 꽃이 필지 안 필지 콩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일주일 이후에 그걸 쳐버리면은 임실률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심을 할 때는 개화기를 딱 보고, 일찍 심으면 개화기가 조금 빨리 옵니다. 그래서 7월 하순에 개화기다 그러면 7월 중순쯤까지는 적심을 해줘야죠. 해서 그런 상황이 또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6월 안에는 무조건 파종을 해야 된다. 19년도, 20년도에 검정콩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길래 제가 검정콩을 재배를 해서 시기별로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파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지금 생육 상태인데, 여기 지금 7월 25일 날 파종했던 결과 보면은 이 정도 생육이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0%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7월 1일 뭐 5일 안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7월달 일단 넘어가면은 저는 대파작물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에 제일 좋은 게 팥이나 녹두, 그렇게 파종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팥을 재배했는데, 작년에 팥이, 콩은 그 여백이라고 하거든요. 그 겨드랑이에 꽃이 피는데 팥이랑 녹두는 그
화기가 아예 지상부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폭염이 오면은 얘네들이 개와 그 꽃 화기에 직접적으로 타겟을 하기 때문에 팥 아마 작년에 제대로 재배하신 농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팥은 근데 작년에 7월 이후에 늦게 심은 농가들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콩을 그 상태에서 6월 달에 파종을 못했다 그러면은 팥이든 뭐 녹두든 대파작물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검정콩은 이렇게 장류콩은 노란색 콩인데 그 노란색에서 검정색을 착색을 할 필요가 없는데 검정콩은 10월 달에 착색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나마 검정콩은 더 빨리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가더라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위태위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꼭 파종하셔라. 그래서 이제 콩은 굉장히 이제 동작물이랑 결합하기 쉬운 좋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시 뭐 전국 박강콩국 다 가보는데 뭐 창녕도 가고 창녕에 마늘 요즘 많이 하죠. 무안 저쪽에 보면은 그쪽에 파속 채소 해가지고 양파랑 막 하는데 양파랑 콩이랑 양파는 근데 출하 시기에 생산량을 굉장히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잘못 출하하면은 똥값이 될 수 있어서 근데 제대로만 하면은 양파 콩이 수량성은 제일 높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논재배 지금 하게 되면은 동화작물 같이 하면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이모작을 잘 만들 수 있는 작물이다. 그리고 옥수수 재배 초반에 하고 6월 달에 넘어가서 만약에 뭐 팥녹도 재배한다 그러면은 옥수수 4월 달에 모종 육묘장에서 키웠다가 정식하고 6월 달에 수확하고 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다. 이제 제초제 파종을 했으니까 제초제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밭작물은 제초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처음에 콩이 생육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지고 얘네가 경합을 하게 되면은 그 안쪽에서는 잡초가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네도 경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파종하고 나서 잡초랑 같이 올라올 때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발화 억제제라고 라쏘 잎제를 뿌리잖아요. 해서 이제 발화 억제제를 파종 직후나 3일 이전에 도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콩이 올라오면서 잡초는 억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 경쟁력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거 지금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싹 튼 후에는 이제 콩에 가해하지 않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발화 억제제는 비선택성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초제는 선택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비선택성은 뭐 화분과든 그 두과든 밭 잡초든 논잡초든 구분하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선택성 같은 경우에는 화분과 잡초만 잡든 두과 잡초만 잡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제 아무튼 파종하고 나서는 발화 억제제는 비선택성으로 전체적으로 다 죽이는 작물을 해주고, 콩이 올라오면은 경쟁력을 좀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싹이 튼 후에는 경력 처리제를 해주는데, 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쌍떡잎 식물이고, 보통 선택성 제초제 보면은 화분과 그 잡초를 잡아주는 농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재배든 밭재배든 어쨌든 그 쌍떡잎 그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뭐 억새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제초제들이 그 잡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콩에 등록되어 있는 제초제만으로는 잡초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복을 할 것이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생분해 필름으로 해가지고 초기만 잡아주고 나중에 경합을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생분해적으로 분해된다, 이런 것도 써봤는데, 근데 이게 문제점이 초기에 만약에 습해버리면은 그 안에서 비닐기가 있기 때문에 쩔어버립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못 쓰겠다, 이런 지금 추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김제 쪽이나 평야 쪽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발화억제제 뿌려주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이제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이 두둑 따라서 그냥 깔때기 꽂고 제초제 그냥 뿌려줍니다. 그래서 선택성이 콩에 등록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한적으로 콩 두둑 그리고 골 따라서 그냥 뿌려주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경합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저희가 비닐 피복을 해보고 안 해보고 또 연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장점은 이제 비닐 피복하는 이유는 수분 관리용이, 그리고 토양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데 비닐을 피복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배토 작업이라고 했는데, 배토를 이제 골 따라서 골 위로 흙을 올려주게 되면은 수량이 10에서 20% 정도 증가가 됩니다, 초기에. 근데 비닐을 피복하게 되면은 비닐이 다 찢어지니까 배토 작업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이제 수확하고 나서 비닐 다 뺏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노지로 요즘에는 무피복으로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잡초만 잡을 수 있으면. 그래서 보시면, 근데 다만 피복을 하게 되면은 생육 촉진 효과나 어떤 보온 효과, 그리고 수분 보습 효과,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아까 배토 말씀드렸지만 이제 골 따라서 골에 있는 흙을 줄기 있는 쪽에 이렇게 봇다다 주면은 수량 촉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10% 정도 증가하더라. 예, 아까 적심 말씀드렸는데, 이제 적심의 조건은,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이제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종자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파종을 빨리 했는데 아무튼 늦게 하더라도 적심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거. 그리고 파종 못 했는데 대파작물 뭐 있나요? 이거 3가지가 제일 많은데, 적심을 이제 6월 달에 파종하셨다, 굳이 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파종했을 때 수량이 측지적으로 많이 분지가 많이 측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수량도 증가하고 위쪽으로 잘라줬기 때문에 도북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5월 이전에 5월 달 파종을 하면은 저희가 적심을 해달라고는 하는데, 6월 이후에 이제 파종을 했을 때는 적심 굳이 해주실 필요 없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심 시기는 이제 본엽에 5에서 7매라고는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은 저희가 1에서 6이라고 표시를 해놨으면은 이제 떡잎절이 있고, 콩이 보면은 그 위에 자엽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삼지창엽이라고 하는데, 마디마다 그쪽에서 삼지창으로 이렇게 뻗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삼지창 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 분지일 수도 있는데, 분지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삼지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본엽이라고 해서 5에서 7엽이 됐을 때 적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럼 적심을 어떤 부위를 해주는 게 수량성이 제일 좋았냐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마디가 있는데, 6번 마디 위쪽을 따주는 게 제일 적심이 수량성 증가 효과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심해 주실 때는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대량으로 재배하시다 보면은 일일이 가가지고 잘라주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키 보고 이제 보통 예초기를 밀든 뭐 이런 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면은 이게 수량의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딱 보시고 마디
6개, 7개 정도 올라온 거 보시면 그 위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어린 잡아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 관리랑 작년에 이제 한발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상기후에 대응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 관리 한발 이렇게 넣어 봤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장마라고 하면은 뭐 6월달 시작해서 7월달이라고 보는데 23년도에 거의 8월달까지 내렸어요. 6월달부터. 근데 작년에 보니까 7월 상순에 조금 내리다가 7월달, 8월달에 비가 갑자기 다 안 내리더니 9월달 말쯤 가가지고 또 비가 내려가지고, 그때 만약에 습해버리면은 병해충이 많이 창궐하거든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형성할 때 그걸 다 예측하고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습해도 취약하고 한발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논재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습해버리면은 이제 뿌리가 호흡을 못하면 위쪽으로 병증이 나타납니다. 해서 결국에는 뿌리가 탄탄해야지 위쪽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양분이 잘 형성돼서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잘 했을 때 콩알에 콩 알곡이 잘 맺혀가지고 콩 품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물이 계속 잠겨 있으면은 뿌리부터가 안 좋아지고 생육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물을 빨리빨리 급수해 주는 것이 배수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해서 이제 물리적인 대책은 결국에는 이제 지대를 잘 봐야죠. 해서 논재배를 만약에 한다, 보통 보면은 지대 엄청 낮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좀 콩재배나 이런 것을 피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영동군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뭐 영주든 여기 산지 쪽에 있는 남원, 여기 보면 개답식으로 있는 데는 콩재배 하면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논재배 하시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로 관수가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침수적인 피해를 아예 입어서 초기에 받았다. 그래서 보니까 이파리에 이제 흙도 쌓여 있고 그거 닦아줘도 생육적으로 많이 올라올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싹 다 밀고 대파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생육을 좀 촉진시켜 주고 싶다 그러면은 요소 1%를 타가지고 이제 옆면 살포를 해주면은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시험을 해봤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드론 방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1% 요소액 뿌려가지고 전면 살포해주니까 확실히 수량이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이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그 배수골을 잘 파주고, 그리고 논재배 같은 경우에는 가상으로 포크레인으로 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50cm 이상 이렇게 파주면은 물이 이쪽으로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수로 관리를 제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논 포장인데 20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논재배 같은 경우에 밭은 제가 보니까 아무리 아침부터 때려 박아도 그 어느 정도 오전에 지나고 나서 밥 먹을 때 보면은 물이 어느 정도는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이 계속 고여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논재배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배수로를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이제 저희 포장인데 이제 초기에 유묘기 때 습해에 약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사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23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제 축산에 보면은 유묘기 때 물이 아예 두둑이 안 보이죠. 해서 7월 중순쯤에 이제 재파종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7월 중순에 파종했는데 수량이 거의 150, 300평 기준에.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나 7월 하순에 파종해 보겠다. 팥도 7월 상순 이후에 지나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수확하기에. 그래서
이제 시기로 봤을 때 7월 하순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재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가상적으로 그 배수로 확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개화기 이후에 착격기 때는 진짜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물을 안 주면은 콩알의 품위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화기 이후에 물 관리 포장을 봐가지고, 보통 이제 저희는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 토양 수분 함량이 뭐 25 정도 내려간다 그러면은 스프링클러든 지중으로 저희는 다 깔아놨기 때문에 관수를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하면은 수량 감소는 크지 않는데, 이런 수리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분 공급 시기를 어느 정도 늦춰버리면 그 답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시기에 물을 안 줬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량성으로 직격타가 되기 때문에, 개화기 이후에 이제 포장 상태 보고 갈라질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정도고, 이제 흙 밟아봐서, 저는 항상 밟아보는데 이제 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오는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은 괜찮은데, 진짜 거의 가루돼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김제 그 현장 실증포가 저희가 또 있어가지고 파종을 했는데, 21일 날 직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묘기 때 지나가지고 이제 영양생장기 지나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부에서도 콩뿐만 아니라 작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관리를, 이게 김제랑 이산이랑 가까워 보여도 굉장히 멀어요. 한 1시간, 2시간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개화기 때 물을 안 줬더니 이제 그때 이파리에 오는 세균성 병이 걸렸고, 그 이후에 등숙기에 저기 꼬투리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투리가 비정상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10월 하순까지 가도 파릇파릇한 거 보시죠. 그래서 후기 녹채성이라고, 이제 얘네들이 콩알이 계속 왜 안 생기지? 이제 자손 번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형성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영양분을 계속 흡수하라는 시그널인가 보다, 이제 신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녹채를 계속 유지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 엔테라도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건조제 뿌리고 일주일 뒤면은 이파리 다 고사됩니다. 해서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하라고도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콩은 이제 기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03년도면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시면 이제 기상제, 태풍이나 이런 거에도 취약하고, 갑자기 집중호우 와서 뭐 23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은 뭐 수량성 또 갑자기 팍 떨어지면은 콩값 올라갔다가, 뭐 갑자기 풍년이다 콩값 떨어지고, 아무튼 기상과 어떤 그 수익성에는 굉장히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의 이제 재배적인 교본, 좀 원론적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관리해서 그냥 이 시기에 뭐 주라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주라 그랬지 한 거보다, 본인이 이 시기에 뭘 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거의 37% 정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더 관리를 해주면은, 제가 이제 그 무안 쪽에 콩 장인이라고 하시는 분 그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그분은 500kg도 먹는답니다. 300평에. 그래서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요 재배 교본을 잘 보고 대응을 한다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평당 1kg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300kg는 먹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필지 1200평에 그 톤백으로 해가지고, 보통 김제는
톤백 하나 반 정도 나옵니다. 한 필지당. 못 나왔다 그래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재배 기술이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교본 잘 보시고 좀 포장 형성하고 파종하기 전에 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 하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제 뭐 증대 방안이라고 해서 제가 앞쪽에 설명드린 거 그 시기에 관수가 중요하고 배수가 중요하다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도 참고해가지고 이제 직접 판단하고 하는 거죠. 저희가 재배하게 보면은 그 수량의 3대성 그 삼각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콩이든 벼든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교육을 듣고 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그 재배학 원론에 수량을 제일 잘 내려면은 요게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 기술과 그리고 유전성은 품종입니다. 좋은 품종을 또 선발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해서 기상 상황, 그러니까 항상 제가 파종할 때 기상 상황 잘 보고 해라. 비 많이 내리면 미리미리 준비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가지가 정확하게 동등하게 일치됐을 때 수량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원론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도 지금 수량 산정하는 평뜨기 약간 수량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체수라고 하는데 이제 시바르당 단수 해가지고 꼬투리 그리고 천립중 이런 식으로 해서 벼도 4가지를 곱하면은 보통 수량을 전체적으로 뜨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콩도 이제 단위 면적당 얼마나 심겨 있냐 그리고 꼬투리 수가 얼마나 나왔냐 한 주당 협당 립수가 보통은 콩 한 알곡당 2알씩 맺혀요. 많이 맺히는 거는 3알씩 맺히고 해서 몇 알 맺혔고 립중이라고 하는데 보통 100립이 3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협은 35까지 넘어서기도 하고 소협 같은 경우에는 25g 정도 아래쪽으로 가기도 하고 보통 지금 제일 재배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재배 많이 하고 있는 선풍, 대찬 같은 경우에 27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다 곱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계 수확해가지고 톤백으로 보기 전에도 어느 정도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단위 면적당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협당 립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증가하면은 꼬투리 수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상보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식 그 한 구당 2알, 제식 간격 이거를 다 일일이 다 맞춰줬을 때 수량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보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높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측면을 다 만족시켰을 때 저희가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제 생육을 다 맞춰가지고 물 관리도 잘해주고 10월 달쯤 가면은 이제 콩대가 누릇누릇해집니다. 이렇게 초록색 상태에서 점점 노래지는데 근데 이제 보통 9월 말에서 10월 달쯤 지나면은 점점 노래지다가 꼬투리, 줄기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고유의 색깔의 녹색을 잃고 황색으로 80에서 90%를 변색이 됐을 때를 성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기 기준에 7일에서 14일 정도 지나면은 이파리가 싹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수확적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반을 딱 나눠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파리가 누런데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쪽은 콩 대만 남아있는 측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성숙기가 온 거고 이쪽은 이제 수분 함량에 따라서 수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콩대 떨어졌을 때 다 수확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 꼬투리 수분 함량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 면적이 원내에 많지는 않으니까 그 트랙터 부착형으로 해가지고 콩 다 베놨다가 비 오면은 갑바 씌워가지고 씌웠다가 이제 그 부착형으로 탈곡을 해서 농약 가가지고 정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스 콤바인으로 일체로 해가지고 해도 정선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수분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분이 20% 이상이 되면은 콩 그 원통 돌아갈 때 상당히 많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탄림도 저하되고 해서 20% 이내로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김제인데 수확을 해줄 때는 이제 성숙기 이후에 20% 더 이하로 맞춰가지고 성숙 이후에 1, 2주 정도 지나면은 콩대만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봐가지고 그때 했을 때 수율이 굉장히 높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뭐 수분을 장기 저장할 때는 수분 함량을 좀 굉장히 10% 이하로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콩이 그 뭐 종자 생산 단계에 의해서 원종 뭐 기본식을 거쳐서 원종으로부터 보급종까지 가는데, 근데 보급종에서 농가들한테 갔을 때 그 이후에 3년까지는 생산된 종자를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이제 교육을 제가 작년에 어디 가보니까 한 그 30년 동안 그 어머니가 주신 종자라고 계속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잘 나오세요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수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종자 갱신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장기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를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온 저장을 하고, 그리고 상대 습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종자의 안에 있는 수분 함량을 10%로 이하로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맞춰줄 수 없다. 그러면은 딱 온도만 맞춰줘도 굉장히 오래 저장했다가 뭐 종자로도 쓸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명 종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종자를 뭐 농진원, 종자원, 뭐 아니면 기술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종자를 받고 보급받고 나서 그거를 파종하고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은 계속 갱신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정성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